안녕하세요. 톡썰 라디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재밌는 사연들을 제보받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연 감상 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요.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연상이었답니다. 오랫동안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래도 제 곁에 오래 있어준 것에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는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었답니다. 10살 연상의 남자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갔으니 제 인생도 참 평탄치는 못했지요. 그 배경에는 저희 집 사정이 있었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났답니다. 밑으로는 동생들이 줄줄이 딸려있고 매일 술 타령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매일 속 썩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지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도 미처 나오지 못하고 다른 집에 식모로 가게 되었답니다. 제가 간 집도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넉넉하지 않아도 식모를 두고 부리는 집이 많았어요. 저는 그 집 작은 방에 기거하면서 어린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밥 차리면서 지냈지요. 어린 나이에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집 사장님 내외분께서는 다정하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24되던 해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제 옆집으로 이사를 온 젊은 사업가였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저희 사모님이 부인이 어딨냐니까 힘없이 병으로 죽었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저 남일이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절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옆집 젊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그냥 오가다 몇 번 인사만 했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자 사모님께서 고심하시다 다시 말을 꺼내셨어요. 그분께서 몇 번 너를 보고 마음에 드신 모양이다. 어떠니 그분이 자식이 둘이 있긴 하지만 집안 탄탄하고 사업 잘 되어가고 있고 정말 좋은 자리란다. 어때? 한번 주선을 해볼까? 저는 쉽사리 대답을 할 수 없었지요. 당시 제 나이 20. 물론 식모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길러봤지만 제 자식이 아닌 전처 아이를 제가 잘 기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만한 결혼 자리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지요. 저는 고심 끝에 선자리에 나가서 옆집 사장님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며 가며 만났던 그분은 참 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니 더욱 그렇더군요. 신사적이고 유머러스한 그분에게 저는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몇 번 만나본 끝에 결혼 결정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제가 식모로 지냈던 사장님 집에서는 저에게 혼수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사실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답니다. 전처 자식들이 아들 6살, 딸 5살이었는데 벌써 조숙하여 엄마의 부재를 알고 있고 제가 새엄마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까탈을 부리더라고요. 저도 새엄마가 아이들에게 주는 느낌이 어떤 줄 알고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아이들을 잘 보살피려는 모습에 감동을 하고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원래도 성격,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라 제가 학력이 짧고 수준이 안 맞아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저를 존중해 주었지요. 저에게 남편은 아빠 같고 선생님 같고 친구 같고 연인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남편이 있었기에 그 세월 다 견딘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보니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나더군요. 식모도 오고 시어머니께서도 봐주셨지만 아이들을 꼼꼼히 챙기진 못했죠. 그래서 아이들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식단부터 꼼꼼히 챙겨 토실토실 살을 찌웠고 옷도 늘 다려서 깨끗하게 입히고
학교 도시락은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으로 정성을 다했답니다. 정말 제 아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 모든 정성을 아이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쏟았었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저를 절대 엄마라고 인정하지 않더군요. 큰아들은 저를 못 본 척하고 본인 볼일만 보면 싸늘하게 대하기 일쑤였고, 딸아이는 저에게 갖은 행패를 다 부렸지요. 제가 준 도시락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모래 뿌려오고, 제가 옷을 다려주면 구겨졌다면서 다시 다리라고 요구하길 수차례, 집안일하고 있는 제게 일부러 물을 쏟아버리기도 했었지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는 꾹꾹 참았습니다. 시간 가면 자식들이 제 수고 알아주겠지. 정성을 다하면 결국 통하는 것이 있겠지. 늘 그렇게 되뇌었네요. 저는 전처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자 제 자식을 갖는 것도 포기했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이제라도 가지라고 잔소리를 하시곤 했지요. 전처 자식 잘 키워봤자 누가 알아준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네 자식도 안 가져. 어떤 멍청이도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야. 어서 아이 하나라도 낳아. 김서방 더 나이 들기 전에 어서. 남편도 저에게 자식을 갖자고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저는 완강하게 자식을 갖지 않았답니다. 제 자식을 낳으면 전처 자식에 대한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자식을 더 챙기고 편애하고 결국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나쁜 새엄마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않았고, 그때는 남편도 50이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저희는 전처 자식만을 저희 자식이라 생각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들이는 건 제 마음일 뿐, 자식들은 제게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사춘기가 되자 저에게 더욱 폐악을 부렸습니다. 그냥 보는 시선마저도 너무도 차가워서 저는 집안에서 남편 없이 자식들과 있을 때면 몸이 다 시릴 지경이었어요. 그토록 냉대가 심했답니다. 갈등이 심해져서 싸움이 될 때면 딸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식모 주제에 뭘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해? 학교도 못 나온 게 어디서 아는 척인데? 당신이 내 엄만 줄 알아? 당신은 우리 집 식모나 다름없어. 사춘기 방황이니 그렇겠지. 이해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딸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혼자 삭힐 뿐 절대 딸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았어요. 제 자식이었다면 두들겨 패서라도 버릇을 고쳤을 것이지만 저는 새엄마였기에 그럴 수 없었답니다. 혹여라도 새엄마라 자식들 구박한다고 할까봐 저는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도 자식들과 저의 갈등을 모를 리는 없었지만 남편 역시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나서서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고 꾸짖기도 했지만 자식들은 그저 네네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곤 했지요. 저는 자식들에게 늘 옆집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20살이 넘어서도 자식들은 저를 절대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낸 세월이 참 씁쓸하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마음도 있구나 싶었답니다. 어쩔 수 없었지요. 제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고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남편은 하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들은 지들이 알아서 살게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재밌게 삽시다. 세월 가서 지들도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당신 마음 알 거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분명 깨닫는 날이 올 거야. 설마 지들이 사람이면 키워준 엄마가 누군지를 알 텐데 그 은혜를 언젠간 깨닫겠지. 저것들이 모자라서 그래. 씁쓸했지만 그게 제 한계인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20살부터는 전보다는 관심도 적게 드리고 저도 제 생활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다 하니 제가 뭐 어릴 때처럼 챙겨줄 것도 많지 않았지요. 대학을 졸업하니 자식들은 결혼한다면서 배우자들을 데려와 인사를 시키더군요. 그 자리에서도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긴 했지만요.
저는 그래도 자식들이 무사히 커서 시집 장가 간다니 너무 기뻤어요. 딸애는 시집 가면서 또 저를 어머니 자리에 앉히기 싫다며 생떼를 부리다가 남편에게 혼나고 나서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과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답니다. 식모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상석에 앉겠다는 거야. 어렸을 때 좀 돌봐줬다고 지가 우리 엄마인 줄 아나 보지? 웃겨.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세월 아무 소용없구나 싶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 키우면 제 마음 알겠지. 제가 얼마나 공들여 자식들 키웠는지 알겠지. 그렇게 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결혼하고 손주들을 낳고 나서도 그대로였습니다. 어쩌다 집에 오면 저한테는 삐딱하게 인사를 하고 말 한마디 붙이지 않다가 쌩하니 가버리곤 했지요. 저는 자식들을 보고 나면 더욱 외로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나 제 팔자련이 생각했지요. 어쩌겠어요. 자식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것도 제 운명인 것을요. 그래도 좋은 남편 만나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그것에는 감사했습니다. 몇 년간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참 재밌게 살았지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저도 한숨 돌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지내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저희 부부는 노인이 되었고 자식들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남편은 든든하게 말하더군요. 아직 초기라잖아. 수술하고 항암하면 된대. 당신보다 오래 살 테니까 걱정 마. 제가 늘 하던 말이거든요. 남편 보고 저보다 하루만 더 살라고요. 그날부터는 남편 간호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식이 조절부터 시작해서 병원 치료, 운동 전부 제가 다 나서서 챙겼지요. 처음 1년 동안은 남편 간병하느라 살이 10kg나 빠졌답니다. 남편은 제게 참 미안해했었지요. 저는 그런 것 상관없이 남편이 완치만 된다면 바랄 것이 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저희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건강 상태에 대해 묻긴 했지만 아버지에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더군요. 저야 친엄마가 아니라 그렇다 쳐도 아빠가 아프다는데 자식들이 무심하니 제가 남편보다 더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도 없다며 씁쓸하게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 정성 덕인지 남편은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치료 결과가 좋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몇 년 후 다시 암이 재발하게 되었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그때부터는 암의 진행 속도도 빠르고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허약해져 갔습니다. 누가 봐도 죽음이 멀지 않게 생명이 져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매일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병문안을 몇 번 와서도 저에겐 눈길도 주지 않고 아버지의 상태만 몇 번 체크하고 가더군요. 저에게 폐악을 부릴 때는 그리 섭섭하지 않았는데 친아버지에게도 그리 냉정하게 대하니 섭섭하더군요. 남편은 열심히 버텼지만 결국 병마에는 어쩔 수 없었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무의식 상태로 호흡기를 단 채 호스피스에서 지냈었지요. 그 사이 자식들도 임종을 위해 종종 드나들었는데 저는 어느 날 못 들을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잠시 온 아들과 딸에게 남편을 맡기고 저는 잠시 밥을 먹으러 갔다 왔었지요. 밥을 후다닥 먹고 병실로 다시 가려는데 병실 앞에서 아들과 딸이 무어라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으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딸이 먼저 말하더군요. 변호사한테 다 말해놨어. 그 여자한테는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못 가게 우리한테 다 돌려놓게 얘기해놨어.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에 아들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런 건 네가 잘 해결하니까 너만 믿는다.
근데 우리한테 재산 다 오면 그 여자는 어떻게 살지? 어디 갈 데나 있으려나? 식모 주제에 갈 데가 어딨어. 길거리에서 굶어 죽든 말든 알게 뭐야. 아빠도 참 어디서 그런 격 떨어지는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엄마라고 몇십 년 동안 짜증나게 만들어. 그 여잔 아빠의 최대의 실수야.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정신을 놓기 전까지 제 안위를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마 했었지요. 제가 키워준 엄마인데 설마 자식들이 저를 모른 척하진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저는 자식들에게 식모일 뿐이었지요. 결국 남편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아무 의지도 없었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가져가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없었어요. 빌어먹고 살다가 죽든 그냥 굶어 죽든 저는 남편이 없이 살 앞날이 너무도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고 제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남편 보내고 조용히 얼마간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희 남편의 친구이기도 하고 남편이 사업상 필요할 때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던 분이었죠. 저에게 위로 인사를 건네더니 남편의 유언 집행을 위해 저와 자식들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식들이 남편 죽기 전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면서 자식들이 설령 재산을 모두 가져갔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갔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저와 자식들이 같이 앉게 되었고 변호사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사모님과 사모님 친정 쪽 식구들에게 고루 분배되었습니다. 자식분들은 스스로 잘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딸이 서류들을 전부 들춰보고 찢어대고 고함을 지르고 저는 어안이 벙벙하여 있었지요.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쳤고 사태가 진정이 된 후 변호사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서 유도했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은 이걸 이미 알고 계셨고 저에게 신신당부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은 모두 사모님께 물려지도록 하라고요. 이건 제가 사장님과 한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거액을 준다고 하셨어도 저는 그런 부탁은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있는 대로 고함을 지르면서 변호사 사무실의 기물들을 다 파손시켜서 경찰에게 잡혀가고 딸은 저를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다 꾸민 일이지? 식모 주제에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이게 말이 돼? 이건 사기야! 제가 무어라 말하려고 할 때 변호사님이 나서셔서 큰 소리로 딸을 야단치셨습니다. 그쯤 했으면 됐다. 너희는 인간도 아니냐? 어찌 키워준 엄마를 식모라고 부르는 거냐? 아버지도 너희 인성을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재산을 맡기신 거야. 이제 그만하고 어서 나가! 딸 아이는 변호사님의 호통에 분을 사기며 나가더군요. 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도 꼼꼼히 챙겨놨더군요. 저는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가서 몇 번이고 고맙단 인사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저는 어려운 아이들, 힘든 노인들, 장애인들을 돕는 데에 남편의 재산을 쓰고 있답니다.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개인이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돕고 있어요. 제가 큰 재산 가져서 무엇하겠어요. 저는 그저 남 도우며 살다 훗날 남편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만나면 고마웠다고 꼭 말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